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17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전용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신영균 T, 그는 누구인가? 뭔가 거창하죠? 요런 사람이에요. 빼싹 말라가지고 키만 큰 요런 사람인데, 자, 일단 선생님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투스 사이트 들어와서 선생님 커리 영상을 보고 있죠? 이투스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2014학년도에 선생님이 인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국어 영역 신기록을 닫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런칭 신기록을 닫겠다는 거. 그죠?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도 채 안 됐지만, 성장 속도가 인강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그런 선생님이에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이야. 그죠? 이런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노량진 이투스 학원, 이투스 학원이라고 노량진에 있어요. 그 학원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장 강의에 학생들이 앉아있지 않은데, 보통 이제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마감이 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 빨리 서둘러 등록하는 그런 선생님이란 얘기지. 그리고 외부 강의들도 하는데, 대치동, 목동, 평촌, 일산, 우리가 이런 데를 교육특구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교육특구. 여기에서 이제 많은 현장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다음 선생님이 쓴 책들이 있는데, 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책들이 이런 책들. 수능 국어 블랙라벨. 여러분들 블랙라벨 수학 알죠? 근데 블랙라벨 국어도 있어. 똑같은 출판사에서 만든 최상위권을 위한 국어 문제집이야. 요거의 저자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 이투스 출판사에서 이제 만든 쌤과 통하는 수능 기출 분석서에서 쌤통 국어라고 하는데, 이 책도 이제 선생님이 저자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책들을 선생님이 썼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간 젊어 보일 수 있지만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커리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수능 국어 공부를 과연 그동안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신 기간에만 잠깐 학교 국어 공부만 했는지, 아니면 내신 시험 기간 끝나면 평소에도 모의고사도 풀고 하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내신 기간에만 잠깐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내년에 여러분들 고3이란 말이야. 고3들은 뭔데? 그러니까 국어 공부 비중이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신 국어의 한 50% 정도의 비중, 그리고 수능 국어의 한 50%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고3으로 올라가는 순간 거의 수능 국어에 올인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공부 비중 자체를 여기 수능 국어의 50%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 기간에만 잠깐 공부를 했다. 고3 올라가면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할 거야. 얘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당연히 학교 내신 국어 공부해야 되지만 그 시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는 뭐 해야 돼?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모의고사를 2번 봤을 거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알아차렸을 거야. 왜 얘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왜 그런가? 간단하게만 한번 봅시다.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는 차이점이 있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있잖아. 이번 중간고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공부를 하면은 이제 문제 풀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없단 말이야. 시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니 선생님, EBS가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니야. 비연계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돼. 얘는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하면 되지만 얘는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또 내신 국어 시험은 누가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잖아.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죠.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 예를 들면 한 3명이 공동 출제 해가지고 문제를 내시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천재교육 교과서를 써. 옆 학교도 천재교육 교과서를 써. 문제가 똑같나?
문제가 다르죠, 문제가. 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내니까. 알겠지? 그런데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국가에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지, 국가.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처럼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나 다른 학교 학생이나 저기 뭐 제주도 학생이나 시험지를 다 똑같은 시험지를 풀게 되는 거지. 알겠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하나 있죠. 내신고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왜 벼락치기가 가능하겠어?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중간고사가 예를 들면은 한 40페이지 정도 된다, 시험 범위가. 그러면 시험 전날 막 씹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기간에만 요 내신 국어만 공부하다가 3학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수능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얘기할게요. 자, 일단 수능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망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면 골로 간다. 라는 거 일단 잘 들어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일단 첫 번째. 감이 좋은 애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 국어는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쟤는 평소에 국어 공부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글 잘 읽대요. 그 문제 풀면 쟤 1등급이 나와요. 난 맨날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4등급인데 쟤는 저보다 글 읽는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감각. 감을 가지고 점수를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감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감을 어떻게 올리겠어, 이거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감각이 좋으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배경 지식이 많으면, 다시 말하면 독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독서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야. 왜?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수험생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탐구 영역 공부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철학책을 읽었어. 소크라테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읽었어. 시험장에 가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서 배경지식을 쌓으면 그건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배경지식은 필요 없어요. 수능 국어에서.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지문을 많이 알면은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 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C를 100지문을 공부를 했어. B라는 학생은 C를 500개의 지문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꼭 얘가 A라는 학생보다 C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왜? 500개의 C를 공부한다고 해서 얘가 공부한 500개 중에서 수능 시험에 C 하나가 딱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죠? 어차피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지문 학습 많이 해가지고 점수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시간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점수는 1점도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무식한 학습법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선생님, 문제 많이 풀면 점수 오르던데요? 수학 같은 과목은 그렇지. 수학이나 뭐 탐구 영역이나 다른 과목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국어는 문제 푸는 양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 이것도 똑같아.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국어 문제집을 2권 풀었어. B라는 학생이 문제집을 5권 풀었어. 국어 문제집. 그럼 얘는 무조건 얘보다 점수가 잘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왜? 양치기, 양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국어 영역이. 알겠죠? 문제집 한 권을 풀어도 제대로 푸는 거, 제대로 뭔가를 알고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은 선생님의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공부 방법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 범위도 없다면서요.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은 수능 국어 공부에 체계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해야지. 그럼 뭐부터 해?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단어부터 외워야 되잖아. 단어 수거 외우고 그 다음 좀 독해 연습도 하고 이게 되잖아. 수학 공부해야지. 그럼 뭐부터 해? 공식부터 이제 외우거나 이해를 하거나 공식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단계가 있잖아. 자, 국어 공부해야지.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수학처럼. 그다음 영어처럼 다른 나라 말이라서 무슨 단어를 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체계대로 공부를 하면 돼. 선생님이 그 방향을 딱 제시해 줄 테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개념학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개념이 있습니까? 국어도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 예를 들면 뭐야? 시에서는 표현법 같은 거 있지. 예를 들면 반어법과 역설법.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선택지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는 달리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반어법이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이 있었어.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다 됐어. 답을 고르려고 선택지를 봤어. 선택지 5개가 영어 단어인 거야. 거기에 있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 그럼 못 푸는 거 아니야. 국어도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이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지문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완벽한 개념학습을 하고 그 다음 개념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해야 돼. 애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까 선생님 말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지문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시험 범위가 없다. 예를 들면 올해 현대시는 이 작품이 나올 거야. 올해 현대소설은 요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이거 무슨 출제위원하고 내통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뭘 공부해야 돼?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왜? 예를 들면은 시라고 하면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야?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 시어 및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 보기 박스 주고 나서 시의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거의 4가지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문제 스타일이 고정돼 있어. 위에 나오는 시는 매번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되지만 문제 스타일은 고정돼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작품을 찍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 유형에 맞게 풀이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요거를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돼. 문제집을 푼다는 얘기인데 2학년 단계에서는 뭘 풀면 좋으냐면은 기출문제 풀이에 벌써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기출문제라고 하면 선생님 3학년들이 푸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딱 배운 애가 고3 수능시험지를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안 배운 게 막 나오니까. 그죠? 근데 영어 한번 생각해봐. 내 친구 중에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만약에 고3 수능시험지 영어를 던져줬다.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요. 국어도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 연습, 기출문제 그리고 EBS, 포스 이런 2학년 전용 문제집들 있잖아. 이런 문제집들을 지금부터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이 선생님 저 아직 2학년이라고요. 고3도 안 되는데 무슨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는 고3 돼서 9월달부터 파이널 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때부터 하는 건 보통의 아이들이 그런 거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은 이미 지금부터 모의고사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야. 수능 국어가 몇 문제야?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난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뭐 나와? 미쳐버리는 거거든 이게. 알겠죠?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는 건 지금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45개의 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되는 거고 두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무슨 문제 이런 수능 시험 문제의 체계를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고3 올라가도 모의고사 지금부터 습관이 된 애들은 모의고사 푸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야. 학교 시험은 뭐 50분 안에 그냥 금방금방 풀잖아. 그런데 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80분이나 주고 45문제 16페이지나 풀어야 돼 이러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야. 지금부터 강력하게 단련을 하는 거지. 알겠죠?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연습 더 한 애가 고3 올라가서 1점이라도 더 맞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단계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학년 전용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강의가 있어요. 필수 강의. 수능 입문 과정인데,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전 영역 다. 전 영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2학년은 이미 눈치채고 있어야 돼.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화법. 6번부터 10번은 작문.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은 문법. 그 다음에 이제 15문제 또는 14문제는 뭐야?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잖아. 크게. 이 전 영역에 걸쳐서 개념을 배우는 강의예요.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 전용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강의가 이 강의야. 알겠죠?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10시간의 기적, 개념편, 그리고 10시간의 기적, 심화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 강의의 특징은 뭐다? 전 영역을 다 다루는 거다. 전 영역에 공부하는 틀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틀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개념편을 들으면서 수능 국어 전 영역의 필수 개념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편을 통해서 실전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필수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이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2학년 때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영역별 심화 강의야. 영역별 심화 강의.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제목이 좀 웃기죠? 수능 국어 문법. 이 문법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고 가장 문제가 어려운 파트기도 하지. 그리고 공부할 때도 애들이 짜증내요. 재미없다고.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외국인도 이해하는 이 말을 붙였죠? 외국인도 한국어만 할 줄 알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가르칠 거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거란 말이지. 빵빵 터지는 강의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 강의 듣고 나면은 국어 문법 5문제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지? 이 강의. 자, 다음 두 번째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문학 전용 강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거의 문학일 거야.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교과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에 잘 출제되는 주제 12가지 주제에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거기다가 속속들이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거야. 그리고 문제는 수능형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12주제를 끝내는 문화. 이거는 내신 플러스 수능 학습이 동시에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 끝내는 독서. 2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신경을 잘 써야 돼요.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을 말하는 건데 2학년 때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뭘 배워? 거의 모든 학교가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하죠. 근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비문학 문제도 14문제, 15문제씩 막 출제가 된단 말이야.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이러는데 3학년 올라가면 사실 비문학도 배우게 돼 학교에서. 근데 2학년 때부터 비문학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강의 유형으로 끝내는 독서. 선생님 비문학 강의가 좀 유명하거든. 이 강의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강의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 한 12강 정도로 끝날 거야. 알겠죠? 이걸로 비문학 공부에 틀을 잡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 이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2학년 때 미리 해두면은 3학년 때 올라가서 고생 덜 하겠죠? 익숙할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 딱 8강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은 8일만 딱 들으면은 바로 화법과 작문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영역별 심화 강의야. 그래서 이건 꼭 다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를 10시간의 이걸 다 듣고 난 결과 나는 문법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요거 들으면 되는 거야. 나는 학교 내신 공부할 겸 문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럼 요거 들으면 되는 거야. 개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다를 테니까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무료 특강이 또 준비가 돼 있어. 무료 특강에 뭐가 있냐면은 수능 국어 기출 분석 강의. 선생님 수능 국어는 기출은 3학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예비 수험생이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국어는 사실상 학령 경계가 없는 과목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알겠죠? 선생님이 올해 수능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영역별 학습법을 다 가르쳐주고 세부적으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을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어. 이거는 돈 안 내도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회 덕으로 끝내는 국어 기출 분석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면은 국어 공부하는 틀을 또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학년 전용 커리큘럼이에요. 알겠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고3 수준의 국어 실력을 완성한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미 고3 수준의 실력을 완성한다. 그래서 3학년 첫 모의고사 때 딴 애들보다 점수 격차를 확 벌리고 시작할 수 있게.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선생님 맛보기 영상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지 않아서 선생님 혼자 막 떠들어대고 있죠?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현장 강의에 앉아있는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고 있잖아, 화면으로. 우리 여러분들하고도 피드백을 해요. 강의가 빵빵빵 계속 터지는 유쾌하고 재밌는 강의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어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커리큘 영상은 이 정도로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본강의에서 봅시다.